이서연은 출판사 편집부에서 5년째 일하는 능력 있는 여성이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원고를 검토하고 작가들과 미팅을 하고 마감에 쫓기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다. 바쁘지만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갖고 성취감을 느끼며 사는 삶이 만족스러웠다. 그런 서연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대학 동창 모임에서였다.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민호를 다시 만난 것이다. 학창 시절에도 조용하고 감성적이었던 그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무엇보다 서연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응원해주는 모습이 좋았다. 서연아, 정말 대단하다. 나는 혼자 작업하는 게 편한데, 너는 여러 사람들과 협력해서 책을 만들어 내다니 대단한 것 같아. 민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연은 마음이 움직였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우리 둘 다 창작 분야에서 일하니까 서로 잘 이해해주고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아. 민호의 말에 서연도 동의했다.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설레기만 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변수가 나타났다. 시어머니 박정숙이었다. 서연아, 결혼하면 아무래도 집안일을 제대로 배워야겠구나. 요리도 하고 살림도 하고. 처음 인사를 나누던 날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네, 어머니. 그런데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가정이 우선이잖니? 민호가 집에서 일하니까 더욱 아내가 뒷바라지를 잘해줘야 해. 서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혼 전이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시는 마음이겠지 하고 넘어갔다. 신혼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회사와 가까운 곳을 원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집 근처에 살아야 내가 너네를 도움을 줄 수 있어. 하시며 강하게 주장했다. 민호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아이 생기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라며 시어머니 편에 섰다. 결국 서연은 출퇴근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지하철로 1시간 30분, 매일 3시간을 교통비와 시간으로 낭비하게 되었다. 결혼식 당일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행복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라고 강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서연아, 우리 가족 규칙이 있거든.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에 먼저 와야 하고, 시댁 어른들께는 매일 안부 전화드리고.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신혼 초기 몇 개월은 그럭저럭 지나갔다. 민호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집에서 작업하는 그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즐거웠다. 하지만 점차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연락이 너무 잦았다. 서연아, 오늘 민호 점심 뭐 해줬어? 우리 민호 감기 기운 있던데 약 사다 줬니?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전화에 서연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사전 연락 없이 집에 오는 것이었다. 깜짝 방문이야. 우리 며느리 잘 지내나 보려고. 주말 오후 서연이 늦잠을 자고 있을 때나 민호와 데이트를 나가려던 참에 나타나곤 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주시면 준비를 하는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가족 사이에 무슨 준비가 필요해?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처음엔 설레었던 새로운 시작이 점점 서연을 옥죄기 시작했다. 자유롭고 독립적이었던 싱글 시절과 달리 이제는 매일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다. 그것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혼과 함께 따라온 의무로서 말이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일상이 되어가던 어느 날 서연은 더 큰 현실 문제와 마주했다. 민호의 수입이 불안정했던 것이다. 서연아, 이번 달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됐어. 민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프리랜서의 숙명이라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었다. 한 달에 두세 개의 프로젝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민호에게 하나라도 취소되면 가게에 큰 타격이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서연은 애써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부담이 컸다. 집세, 생활비, 교통비까지 모든 것이 서연의 월급에 의존하게 되었다. 더 답답한 것은 민호의 태도였다. 일이 없는 날이면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아보는 게 어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말하지 마. 라며 짜증을 냈다. 서연은 새벽 6시에 일어나 1시간 30분을 들여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한 후 다시 1시간 30분을 들여 집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와 보니 민호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퇴근한 서연을 보며 왜 이렇게 퇴근이 늦어? 나 배고파.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호가 말했다. 서연은 헛웃음이 나왔다. 미안. 오늘 야근해서 늦었어. 배달시킬까? 배달 음식만 시키면 몸에 안 좋잖아. 집밥이 먹고 싶은데. 그럼 당신이 해도 되잖아. 서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말했다. 내가 요리를 언제 배웠다고.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지. 민호의 답변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며 지쳐가던 중 서연은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대학원 진학이었다. 여보, 나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싶어. 야간 대학원이라 일하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대학원? 왜 갑자기? 등록금은? 지금 내 돈으로 대학원에 가겠다고? 민호의 말에 서연은 당황했다. 내 돈이라니? 우리 돈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나도 일이 많지 않아서 당신 월급으로 살고 있는데 대학원까지 가면 부담만 늘어나잖아. 서연은 허탈했다. 자신의 발전을 부담이라고 표현하는 남편을 보며 결혼 전 설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나섰다. 서연아, 며느리가 공부하면 집안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잖니? 가정이 우선이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결국 민호도 시어머니 편에 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눈물이 났다. 경제적 부담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허락받지 못하는 현실이 억울했다. 결혼 전에 꿈꿨던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부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자신만 희생하고 감내해야 하는 일방적인 관계만 있을 뿐이었다. 대학원 진학을 포기한 후 몇 주가 지났지만 서연은 여전히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 출근길에 지나치는 대학교 캠퍼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오늘 우리 집에 좀 와라. 시어머니의 전화였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다. 시댁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유진까지. 유진은 이혼 후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에서 살고 있었다. 앉아봐, 서연아. 가족 회의를 해야겠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거웠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작년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빚이 좀 생겼거든.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서연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민호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인데, 유진이 나섰다. 우리가 부모님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드려야 할 것 같아. 나는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고, 민호도 일이 불안정하니까. 결국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답변에 서연은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이미 민호의 생활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50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었다.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서연이 말하려 하자 유진이 끼어들었다. 언니는 회사 다니니까 괜찮잖아요. 서연아,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호는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서연이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서연은 시댁에 매달 50만 원을 보내기로 했다. 거부했다가는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 뻔했다. 서연의 월급 280만 원에서 집세 8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시댁 보조금 50만 원을 제외하면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더 절망적인 것은 유진의 추가 요구였다. 언니,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해서 30만 원만 더 도와줄 수 있어요. 서연이 거절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조카들이 공부하는 걸 도와주는 게 어렵니? 하시며 오히려 나에게 물으셨다. 내가 대학원 가서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는 집안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막았으면서 조카들 학원비는 당연시하는 현실에 서연은 눈물이 나왔다. 결국 서연은 매달 80만 원을 시댁에 보내야 했다. 점심값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고 화장품이나 옷도 사지 못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다. 요즘 바빠서라고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였다. 어느 날 밤 통장 잔고를 보며 절망했다. 5만 원. 월말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다. 내가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삶을 희생해가며 시댁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지만 그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뿐이었다. 서연의 내면에는 서서히 분노와 무력감이 쌓여갔다. 그렇게 매달 80만 원을 시댁에 보내며 극도로 절약하는 생활이 6개월째 이어졌다. 서연은 점심을 거르는 일이 잦아졌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경제적 압박감과 끝없는 요구에 시달리며 스트레스가 극한에 달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증상들이었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깨와 목이 뻣뻣해졌다. 업무 스트레스겠지 하며 넘어갔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서연은 애써 웃으며 답했지만 사실 온몸이 아팠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다 현기증으로 쓰러질 뻔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많이 빠져 있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병원비가 부담되어 계속 미뤘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서연 씨. 동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민호가 걱정스런 얼굴로 옆에 앉아 있었다. 서연아, 괜찮아? 정신이 들어? 정말 놀랐잖아. 의사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빈혈, 그리고 우울증 초기 증세가 보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철분, 단백질, 비타민 수치가 모두 현저히 낮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서연아,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았어? 하며 그제서야 나에게 물었다. 그렇게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서연은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다. 점심을 굶은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제대로 된 저녁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돈을 아끼려다가 자신의 건강까지 망쳐버린 것이었다. 그날 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서연의 목소리에는 쌓였던 분노가 섞여 있었다. 매달 80만 원을 시댁에 보내는데도 몰랐어? 내가 점심도 못 먹고 다니는 것도 몰랐다고?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 자신도 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달라질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민호가 말하자 서연이 차갑게 웃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달라진 적이 있었나? 서연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너무 늦었다. 몸이 무너질 때까지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몸은 좀 어때? 그런데 이번 달 생활비는 언제 보내줄 거야?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입원까지 했는데 첫 마디가 생활비 독촉이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어머니는 그래서 걱정됐어. 그런데 우리도 급해서. 서연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쓰러져도 걱정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돈 걱정만 하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다. 이렇게 살 이유가 있을까?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모두 희생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유지할 가치가 있을까?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정을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몸이 무너진 지금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는 처음 며칠간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주고 영양제를 챙겨주며 이제 정말 달라질게 라고 반복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서연아,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 몇 개 따왔어.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민호가 희망적으로 말했다. 그래? 서연의 대답은 시큰둥했다. 이미 몇 번이나 들어본 말이었다. 며칠 후 예상대로 민호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프로젝트 마감을 미루며 스트레스 받는다며 더 짜증을 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유진에게서 또 다른 요구가 왔다. 언니, 아이들이 이번에 영어 캠프에 가야 하는데 비용이 좀 부족한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며 돈을 요구해 왔다. 유진 씨, 저 지금 아파서 병가 중이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조카들 교육비인데 언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쓰러져서 입원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돈 달라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에 펜을 들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다. 결혼 전에 나는 꿈이 있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책도 마음껏 읽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결혼 후에 나는 매일 3시간씩 교통비와 시간을 낭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혼자 감당하고 꿈을 포기하고 건강까지 잃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글을 쓰면서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희생에 대해 그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민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뭔데? 민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서연의 말에 민호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변하겠다고 했잖아. 이미 늦었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는 지쳤어.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쳤어. 민호야, 솔직하게 말해줘. 너는 나를 아내로 본 적이 있어?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만 보잖아.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대학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너는 부담된다면서 가지 말라고 했어. 시댁에서 돈 달라고 할 때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했고, 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도 진짜로 걱정하긴 한 거니? 서연의 말에 민호는 반박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다.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서연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에게서 폭풍 같은 전화가 왔다.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은 말도 안 돼.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네가 좀 참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어머니, 저도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내 탓만 하셨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서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민호 명의로 된 빚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었다. 오히려 민호의 빚을 나눠서 갚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서연은 상관없었다. 자유가 더 소중했다.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하는 날, 서연은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물건들은 별로 없었다.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을 위한 것은 거의 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첫날 밤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감과 안도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고통스러운 시간 끝에 서연은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났다.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다. 오롯이 이서연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이혼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서연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그리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 자신을 위해 하고 싶었던 일을 찾기로 하였다. 여러분이라면 서연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